제가 깜짝 놀란 건 아이들이요, 학생들이요, 울어요. 27분 30초 동안 선배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되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강의실에 들어가면 눈에서 하트들이 막 나와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나를 알아주니까. 네. 진짜 그렇죠. 이 네. 책 읽고 나면은 정말 막상 책이 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지쳐가지고 강의 잘한다가 나 편집 잘했다. 그러니까요, 저 자막 잘 넣었는데. 그러니까. 자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막 수다 떨다가 훅 들어왔는데 오늘 우리 편하게 말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편하게 말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참 신기합니다. 제가 늘 아침마다 나갈 때마다 MC셨는데 입장 바뀌었어. 오늘은 제가 여기에 내가 오늘 안방 주인이야. 내 안방 맞습니다. 마님으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네,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했었는데 똑같이 맞겠네. 똑같이.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말하기가 테크닉이 아니고 태도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태도다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한 18년 보름 동안 아침 생방송 토크쇼를 진행했는데 맞아요. PD가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만둘 때 23,400여 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대요. 3,400여 분.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제 물론 그 중에는 매주 나오는 패널도 계시니까 이제 네, 연 네. 인원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 많은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죠. 느낀 건 말을 잘한다는 건 그냥 달변이 아니더라고요. 눌변인데도 예, 눌변인데도 진심을 다해 말하면 맞아. 네, 그게 전달이 맞아. 되고 또 하나 놀라운 건 시청률도 잘 나와요. 맞아. 네. 그리고 정말 이분이 진심을 다해서 말을 하시면 더듬거리시거나 약간 표현력이 좀 떨어져도 시청자들이 그걸 몰두해서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브라운관도 뚫는 것 같아요. 이 진심이라는 게. 진심 때문이다. 이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아, 야, 이 사람의 진심이라는 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그냥 보여진다. 네.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느낀다. 그걸 사실은 33년 동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변이라고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게 아니네. 아니에요. 오히려 눌변이라 할지라도 네. 그걸 진심을 전하는 게 훨씬 중요하네. 네.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이 책에 나와요. 두 번째 제가 이제 표시해놨는데 듣는 거에 대한 강조를 엄청 하셨어요. 잘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말을 잘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잘 듣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이제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들을 때 뭐 하냐면 다음에 내가 말할 거 생각해요. 맞아. 듣지 않아요. 그럼 너 그랬지? 난 어땠는지 네, 알아? 네, 이게 바로 나와. 바로 이거죠. 내 야, 말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 하고 있었어. 뭐 여행 갔다 와서 여행에서 되게 힘든 얘기, 가방 잊어버린 얘기 했어. 그럼 내 사례 없으면 남 사례도 야, 내 친구는 너 호주 갔다가 가방 잊어버렸어. 바로 이렇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아우 야 그건 유도 아니야. 유도 그건 아니야. 고생도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 정도면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걸 좀 꼭 한번 이렇게 꿀꺽 삼키는 느낌으로 꼭 한번 참아주면 네. 제가 사실은 학생들하고 티타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네. 아, 이 학생들, 우리 후배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지? 생각해보면 저는 이 친구들이 진출하고 싶은 분야에 먼저 나간 선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배랑 얘기하는 게 제일 낫지. 내가 강의를 열심히 하는 교수님들이 다 잘해주시니까 네, 또 네, 저는 네. 실습 수업을 주로 했으니까 그래서 1대1로 티타임을 했어요. 네. 그냥 얘하고 내가 언제 평생에 30분을 얘기를 할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한 코로나 이전까지 15년 동안 한 1,500명, 1년에 한 100명씩, 한 학기에 50명씩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를 네.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제가 별로 얘기해 주는 것도 없어요. 초반에는 막 저도 의욕이 넘쳐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막 이랬는데 좀 지나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들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 후배가 지금도 책 모임을 같이 하는 후배가 있는데 네, 여러 명이 네, 있어요. 네. 그중에 하나가
선배님 사실 그때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선배님이랑 대화한 걸 녹음을 했어요. 이러는 거여서 왜? 했더니 아니 뭔가 좋은 말씀을 하시면 받아 적으려고 그랬는데 받아 적으면 대화가 끊기니까 그냥 나중에 집에 가서 정리하려고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뭐라 그랬더니 27분 30초 동안 선배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 혼자 얘기 다 하고 선배님이 그랬구나. 잘했네. 힘들었지? 장하다. 이런 얘기만 제가 27분 30초를 하고 그러고 그냥 뭐 30분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들어주기만 하니까 아이들이요, 학생들이요, 울어요. 너무너무 들어주는 것만으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몰입해서 몰두해서 집중해서 내 얘기를 30분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만 들어줘도 정말 그 티타임이 다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강의실에 들어가면 눈에서 하트들이 막 나와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나를 알아주니까. 네. 사람들은 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대답했죠? 사람이 뭐 말을 꼭 해야 돼요? 맞아. 뭐 말 안 해도 되지. 뭐 나는 말 잘하는 사람 되게 꼴보기 싫어. 맞아. 그런 사람 많아요. 말 말만 잘하면 번지르르 하게. 말만 번지르. 그래서 왜 행동을 안 하고 말만 갖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혹은 모든 말을 다 문제시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면 할수록 나는 말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건 어떤 말로써 승부를 봐야 되는 순간이 인생에 진짜 많이 있거든요. 면접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인터뷰도 좀 해야 되고. 그 닥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말도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렇게 습관적으로 연습도 하고 그 중요성도 인지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생 누구하고도 말을 안 할 수 있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럴 수가 없지. 없다. 네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아르바이트하는 그 업소의 사장님하고 면접을 봐야 되지 않느냐. 면접은 뭐로 하지? 말로 한다. 그렇죠. 그럴 때 네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를 뽑아주겠느냐. 음. 그러니까 너를 표현하는 최소한 표현하는 거는 해야 된다. 나를 표현하고 나를 이해시키고 하는 여러 나를 가지. 최소한으로 알리고 알린다. 나는 오케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케이. 그러면서 느꼈던 게 배운다는 게 뭐냐면 최소한 나를 어디 가서 나는 누구입니다를 말할 수 있는 게 배우는 거구나. 오케이. 그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중요하죠. 사회생활에. 네. 너무. 정말 최소한으로. 그게 말하기거든요, 사실은. 오케이.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연습이 좀 있어야 될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 잘하게 되셨어요? 저는 그거 진짜 궁금했어요. 난 연습을 집에서 하셨어요? 말하기가 우리 집에서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는 타고난 귀명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학교만 갔다 오면 미경아 학교에서 뭐 재밌는 거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하면 2시간, 3시간을 듣고 박수를 쳐요. 어머. 근데 우리 언니는 말을 안 해. 그거 언니는 막 너 학교에서 어땠냐? 아빠 어제랑 똑같아.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전혀는 하여간 막 이렇게 하여간 야 우리 미경이 봐라. 얘는 갔다 오면 갔다 온 거 지가 본 대로 다 말할 줄 알아. 저 5분도 말 안 하고 저 나쁜 년 이랬거든요. 나는 정말 아버지랑 대화를 정말 많이 했는데 엄마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어머. 그래서 솔직히 나 강의된 거 아빠 때문이라니까요. 내가 음대 나와서 강의할까 말까 되게 이제 힘들었을 때 우리 남편 반대했어요. 음대 나온 여자가 무슨 강의하냐.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네 말이 되게 즐거웠다. 너는 해도 된다. 그랬거든. 이게 집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자신감을 갖고 나를 표현하는 데 익숙했던 거죠. 선생님 너무 놀랍게 저는 엄마랑 그랬어요. 아 그래요? 엄마가 다 들어주셨어요. 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네. 말을 할 수 있구나. 네.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근데 이미 뭐 다 어른이 돼서 엄마 아빠를 원망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없지. 네. 우리 집안 분위기가 다행히 그렇게 말하고 말 들어주는 분위기면 그런 분들은 별로 고민이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왜 엄마 아빠가 과묵하고 집안에서 말하면 시끄럽다 이런 집 있잖아요. 말하면 밥상 먹으면서 말한다고 혼나고.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억압적이거나 권위적인 집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면 네. 어디 어른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이렇게 맞아.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를 이렇게 자라났으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돼서 말하는 게 어렵고 특히 이제 윗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좀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분위기가 어때서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어느 날 특히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 발표를 내가 하는 걸 두려워해. 이런 학생들 많이 네네네. 있고 사회인도 많이 있잖아요. 잘 떠올려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쯤 발표하다가 트라우마 생긴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 애들이 그래. 막 웃고 응, 맞아. 애들은 별거 아닌 걸로도 웃는데 그 나이에는 그게 상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찾아내면 이해가 되잖아요. 네. 아, 내가 그때 1학년 때 첫 국어 시간에 내가 뭐 띄엄띄엄 해서 애들이 막 웃었던 게 나한테는 트라우마가 됐구나. 그러면 알면 이제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집안 분위기가 이래서 내가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구나. 이래서 내가 어른하고 대화를 못하는구나를 알면 네. 그걸 극복할 수가 있죠. 그치. 네, 아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알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뭘 해야 될까요? 알고 난 다음에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특히 네, 코로나 네. 기간에는 제가 어떤 과제를 많이 내줬냐면 자, 이번 주에는 이제 1분 스피치를 해서 녹음을 해서 저한테 파일을 보내라 그랬어요. 50명한테. 자, 이번 주에는 이런 걸 했어요, 선생님. 이번 주에는 꿈이라는 주제로 1분짜리 스피치를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여러분이 졸업한 모교의 예비 졸업생들 13살 후배들한테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애들이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똑같이 꿈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우리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한테 1분간 스피치를 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아 하고 알아요. 오케이. 아 똑같이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는 것과 대학생한테 얘기하는 게 달라야 하는구나. 다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매주 과제를 내주는데 어떤 학생이 엄청 실력이 좋아진 거예요. 몇 주 만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 집에 강아지를 데리고 날마다 연습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기간이니까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근데 과제는 내야겠고 스피치를 하라는데 늘지는 않는 것 같고 자기가 생각을 하다가 강아지를 붙잡아 앉히고 언니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야. 언니 얘기 들어봐 이러고 매일매일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강아지 데리고. 데리고. 그러니까 강아지 얼마나 싫었겠어. 옆에서 가만히 있어봐. 너 알았지? 그러면서 강아지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스피치 연습. 좋은 방법이다. 네, 강아지한테. 그러니까 강아지든 아니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 그걸 다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면 인형도 괜찮고요. 네, 조그만 인형이라도 대상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누군가에게 말을 해버릇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처음에는 실력이 한 중간 정도였는데 그렇게 강아지 너무 힘들었겠죠.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이 언니가 나한테 왜 이렇게 불쌍하겠다. 날마다 와서 자꾸 날마다 말을 와서. 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거의 종강할 때는 거의 한 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실력이 쑥 늘더라고요. 몇 주 만에 한 15주 만에. 근데 여기 책에도 있지만 여기 정말 여기 되게 중요한 예가 있었어요. 나를 표현하고 정말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누구나 자기 목소리나 말의 장단점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녹음 버튼을 눌러라. 처음엔 되게 어색하지만 어색해요. 내 목소리에 익숙해지는 거 네. 그게 말에 왜 이렇게 또 중요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 일단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누구나 아니라 그래요. 네. 이거 내 목소리 아니야. 나도 내 목소리 너무 싫어. 그죠? 이 녹음해서 듣는 거는 너무 정식으로 마주대야 하는 거잖아, 내 목소리랑. 네. 그냥 지금 이렇게 말할 때 듣는 거랑 또 달라. 그게요, 그렇대요. 이렇게 원리로 보면 저도 네.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선생님. 이게 내 이 안쪽에 귀를 통해서 들리는 내 이를 통하는 소리와 내이. 그다음에 이 귀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 두 개가 한꺼번에 들리는 게 내 목소리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목소리는 스테레오로 들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스테레오로 들리니까 음감이 더 풍부하게 느껴지겠죠. 그렇지. 근데 녹음해서 듣는 건 왜 이만 통해서 듣잖아요. 모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내 목소리니까 아니야 이렇지가 않은 내 목소리 이렇지가 않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선생님. 녹음이나 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하면 들어보면 아 여기서 내가 네. 아 계속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질 끓는다든가 자기 말버릇이 있어요, 누구나. 저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말버릇을 녹음하기 전엔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래 그래서 또 이런 거를 내가 빼야겠구나. 이걸 녹음해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글을 써서 외우지 말아라. 발표할 때 글을 써서 외우면 글 쓰는 실력이 늘지 말하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완벽하게 외워도 외울 수가 없다. 그럼요. 긴장하면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키워드만 놓고 연습을 하라고 하거든요. 1분 스피치를 하려면 키워드 3개만 있으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아나운서들도 맨 처음 들어와서 3분 스피치를 날마다 했거든요. 선배들 앞에서. 네, 네. 날마다 깨지면서. 선배 이제 퇴근하기 한 1시간 전에 5시쯤 되면 선배들이 여기 쭉 이렇게 둘러 앉으세요. 그럼 저희 이제 막 떨리겠다. 하늘 같은 선배님들이 막 계시면 이제 5명 이렇게 막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서서 해요? 서서 하죠. 어떡해. 그래서 정말 막 TV에 막 나오던 선배들 막 너무 거기 서는 것도 긴장되는데 막 그 교육 담당 선배가 그러세요. 자, 이제 이금희 씨, 네. 3분 스피치 시작하세요. 주제는 그때 주시는 거예요. 주제를. 바로. 네. 이렇게 보다가 커피입니다. 자, 시작. 그러면 그냥 뭐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네, 그냥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든 3분을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부터 시작하고 먹은 그러건 말건 아니면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친구들은 참 이렇게 시작을 하든 근데요 그게 처음에는 안 되다가 그래서 날마다 끝나면 우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죠. 나는 바보 아닌가? 나는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아나운서를 하면 안 되나 봐. 3분도 말을 못 하잖아. 나는 선배들 앞에서 이렇게 떠는데 내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막 자괴감도 들고 막 울고 집에 가서 막 후회하고 이러다가 한 달쯤 지나면 그냥 해요. 심지어 웃겨요. 선배들을 웃기면서까지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연습이라는 게 진짜 놀라운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저는 여기 71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정말 왜 남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이 기적 같은 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 너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럼 인간관계가 뭐야?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근데 이게 내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게 정말 중요한 팁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의 단점을 장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지?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나는 모든 걸 미룬다. 죽는 날도 미뤄보자. 네네네. 나는 다리를 늘 꼬고 있다. 네 덕분에 정형외과가 돈을 버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가. 많은 사람의 생계를 네가 책임지는구나. 이렇게 재미있게 사람의 말을 이렇게 탁탁 해주면서 완전히 또 다른 공감의 차원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했대요. 네네. 롤링 페이퍼를 돌리면서 내 단점을 각자 쓰는 거예요. 네네네. 돌리면 얘가 이런 단점을 썼는데 이걸 장점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있는 말들이 나오고 진짜 재밌다. 격려가 되는 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네네.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상황을 악화시키는 말을 더 잘해요. 네가 그러니까 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선생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컨디션이 좋고 잘 자고 일어나면 아우 하늘도 오늘 참 예쁘다. 맞아요. 아우 구름 예쁘다니 내가 아우 잠도 좀 잘 못 자고 내가 아우 불면증에 시달리고 네. 막 이러면 아우 하늘도 보기도 싫고 막 이렇잖아요. 사실은 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선생님.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말, 다른 그쵸. 사람의 행동이 예뻐 보이고 꽃이 예뻐 보이죠. 근데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내가 막 뭐에 쫓기면 네. 꽃이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맞아. 그래서 내가 먼저 좀 나를 잘 이렇게 가꾸어서 내가 좀 여유 있고 내가 좀 마음자리도 넉넉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넉넉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거절. 진짜 힘들죠, 왜 거절. 거절 어떻게 하세요? 뭐 너무나 제안이 많이 들어올 텐데. 뭔가 부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달 생각하고 부탁하는 분도 있지만 그날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래 그거 같이 하면 좋겠네 그래서 연락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부탁 중에서 진짜 내가 안 들어주면 큰일 나겠다 싶은 부탁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맞아요. 저랑 같은 방법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네네네. 선생님 먼저 소개해 주세요. 제가 보태볼게요. 그래서 그 뭐냐면 진짜 시급해서 큰일 날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면 본인이 알아서 대충 다 해결하는 게 더 많아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책임을 다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말하면 다 나한테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각도를 잠깐 이게 범위를 틀어. 이건 내 결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이러면은 맞아요. 조금 또 다르고 그래서 맞아요. 근데 어쨌든 거절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들어주면 과부하가 돼서 또 이제 그 거절은 대부분 다 한 번에 들어줘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계속 연이어서 피드백을 통해서 이걸 완성을 돼야 되니까 이게 많아지면 결국 다 하는 것이 다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어쨌든 현대인에게 거절은 네.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거절은 일단 시간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찌찌뽕. 정말 선생님 저도 사실은 거절 못하는 병에 걸려서 한동안 너무 힘들어했는데 네네네.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감사합니다예요. 비록 내가 감사하지 않다고 여기는 제안일지라도 그쪽에서는 나를 생각해서 부탁이나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니까 그쪽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감사해야 할 일이잖아요. 저는 먼저 감사합니다 이런 제안을 주셔서 그럼 안 감사해도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말이라도 말이라도. 말이라도. 일단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런 제안을 좋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일정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요새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응. 제가 요새 제정신을 못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일정표를 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일정을 요거 좋다. 제정신을 못 믿어요. 네네, 제가 요새 나도 써먹어야지. 제 머리를 못 믿어요. 못 제가 믿어요. 네, 일정표를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언제까지 답변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쪽에 기한을 정해달라는 그 주도권을 잠깐 넘겨요. 주도권을 넘긴다. 네, 그러면 보통은 아주 급한 거 아니면 아주 급하면 오늘 오후까지는 알려주세요라거나 아니면 네. 내일 오후까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예, 제가 꼭 내일 오후까지는 연락을 드릴게요 하고 사실 일정표는 금방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즉시 하면 좀 오히려 더 그분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일 오후까지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음 날 이제 오전이 거의 끝나갈 때쯤 네. 한 11시에서 11시 반 이런 시간에 이제 문자나 톡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어제 이런 제안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일정을 살펴보니 이러이러해서 일정이 어렵겠네요. 오케이. 하지만 이 프로젝트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보통 보내요. 그러면 좀 덜 기분이 나쁘지 않으실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게 거절을 잘못하면 좋았다는 인간관계가 끊어지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거절 뒤에 늘 상처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양측 모두에게. 근데 선생님 그렇게 거절해서 나빠질 인간관계라면 차라리 그때 나빠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얼마나 해보셨으면 이 배짱이 생기셨을까. 네, 선생님.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거절하면 그러니까 왜 남한테 그 나쁜 얘기하고 싫은 소리 하는 것보다 거절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애들한 네네, 그럴 보면은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거절을 못해. 끌려다니죠. 네, 맞아요. 끌려 못해. 맞아요. 근데 끌려다니면서 다 상처투성인 거야 자기가.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그래요, 주로. 맞아.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나빠질 인간관계라면 그때 끊는 게 낫고 선생님 저는 요즘도 느끼는데 선생님하고 진짜 저 한 10년 만에 만나는데도 너무 좋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요즘 제가 정말 저도 50대 중반인데 내가 무슨 새로운 인간관계가 있겠어? 근데 책을 쓰니까 만나게 되는 좋은 분들, 맞아. 같이 일한 우리 편집자, 우리 마케팅 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요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중에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끊어진다고 해서 내 모든 인간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새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내 마음 여하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제안에 화를 내고 인간관계 끊어 하는 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자, 이 책을 읽으시면서 독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시청자와 독자가 또 다르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거는 정말 내 생각을 다 이렇게 몇백 페이지에 담았고, 이걸 읽는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떤 걸 얻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변화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리뷰 같은 게 가끔 올라와서 이제 몇 편 안 되지만 리뷰를 읽어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말하기는 포기했는데 이 책을 보니 한번 말해볼까 싶다. 이런 분이 계셔서 보람있다. 네네. 정말.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 나는 뭔지 나는 원래 말 못하고 말은 타고나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해. 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번만 읽어보시고 발표 트라우마 있었던 학생도 15주 동안 함께 수업하면서 발표 1등으로 그 학기를 종강하게 만들었던 경험도 있거든요. 분명히 노력하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하신 분이라면
꼭 사지 않으셔도 좋으니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셔도 좋으니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빨리 읽는 분들은 3시간이면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고 네. 도움이 될 걸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도움이 됐으니. 에? 그럼요. 저는 이제 서서 하는 스피치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큰 스피치보다는 팀으로, 그룹으로, 커뮤니티로 사람들에게 스며드는 말하기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대중에서 스피치가 아닌 스며드는 말하기.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단어가 스며드는 말하기를 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또 배워요. 스며드는 말하기의 시대. 스며드는 말하기의 시대에 정말 맞는 책이다 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 진짜.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죠? 아니, 이래서 김미경 하나 봐요. 왜? 이래서 김미경 TV 하나 봐요. 아, 정말 감동입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금 우리끼리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차 한잔 놓고 수다 떠는 것처럼 맞아요. 막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말을 하면서 사람이 관계도 맺고 사람도 나누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다 알매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했거나 아니면 자신 없어서 말았거나 아니면은 내 말하기에 너무너무 점수를 너무 많이 줬어. 근데 막상 이 책을 봤을 때 아니야. 이건 좀 내가 수정해야 되겠어. 정말 한 번쯤 여러분의 이밥 먹듯이 하는 말하기에 정말 한 번쯤 생각도 해보고 실력도 말하기가 영 안 했던 실력도 향상하고 그 다음에 또 말하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말하기야 라는 생각 정말 아까 말씀드린 스며들기 사람들에게 스며드는 너무 좋은 말하기를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깨달으실 것 같아요. 책을 읽다가 이렇게 머무는 책이 좋은 책이거든요. 아, 네. 왜냐 나와 대화를 하게 하는 책이니까 맞아요. 적어도 머무는 부분이 10군데 이상이 있는 책이다. 머물 수 있다. 그런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만 또 더 나눠주세요. 네. 우리 편하게 말해요. 말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네. 수 있어요. 선생님이 밥 먹듯이 하는 말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밥 먹기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말하기예요. 네. 밥은 하루 3번 먹지만 말은 하루 10번, 20번, 100번도 할 수 있잖아요. 꼭 필요한 말하기 편하고 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편하게 말해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의 그 제목을 맞춰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1. 우리 멋지게 말해요. 2. 우리 즐겁게 말해요. 3. 우리 편하게 말해요. 4. 우리 재밌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 넷 중에 하나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을 추첨해서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